오늘도 우리 수학 실력 채워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130쪽에서 132쪽 문제를 풀 거고요. 우리 좌표평면과 그래프 단원, 좌표평면과 그래프, 단원 친구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1학기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기도 하죠.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수직선 위의 점 PQR의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그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 4까지 원점에서 마이너스 4까지 가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를 반띵 두 이등분한 것 중에서 한 칸만큼 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실 거냐면 일단은 마이너스 4만큼 갔어요. 거기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체 2등분 한 것 중에 한 칸만큼 갔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와 2분의 1. 보통 우리가 가분수를 많이 취급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2, 4, 8,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적을게요. P 좌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Q를 볼게요. Q는 딱 마이너스 2죠. Q는 딱 마이너스 2에 앉아. R 같은 경우에는 4에 앉아. 플러스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플러스 부호는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좌표 평면 위의 점 A, B, C, D 좌표를 각각 기호로 나타내 달라고 하네요. 자, 우리가 순서상이라고 했었어요. X좌표 먼저 읽고 Y좌표, X좌표 먼저 Y좌표 뒤에 이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순서상이라는 표현 써도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2 같은 경우에 이때의 X좌표는 2, A 같은 경우에 X좌표 2, 그 다음에 Y좌표는 4. 그래서 2,4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B는 순서상 반드시 괄호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B 같은 경우는 X좌표가 3, Y좌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C의 좌표를 볼게요. C의 좌표 X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요. Y좌표는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1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D가 여기 있죠. X좌표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점을 각각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고 찍으라는 소리죠. 제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하네요. 자, 찍어볼게요. 이는 지금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1이에요. 그러면은 3과 1의 이 교차점이 이 교차점에 찍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2라고 하고 3,1. 그럼 이 2가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는 거예요? 제 1 4분면 위에 있게 되는 거고요. F를 볼게요. F를 찍어볼게요. X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여기죠. Y좌표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의 교차점 여기에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몇 사분면에 찍혀 있어요? 제 3, 4분면에 찍혀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G가 볼게요. G가 어딨냐. 자, X좌표가 5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5고요. 교차점 여기네요. 그래서 G. 그래서 5, 마이너스 5. 몇 사분면에 있어요? 제 4, 4분면 위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3번 문제 볼게요. 추론 문제 추리를 해달라 이 말이죠. 자, 점 P가 A, B인데 2, 4분면에 속하는 점일 때 다음 점들은 제 몇 사분면에 속하는지 말아라고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A, B 2, 4분면에 있다는 것은 2, 4분면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4분면의 Y좌표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4, 4분면 불렀을 때 1, 4분면의 X좌표 플러스, Y좌표 플러스, 2, 4분면의 X좌표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좌표는 플러스, 3, 4분면은 X좌표, Y좌표 둘 다 마이너스, 4, 4분면은 X좌표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럼 지금 보시면 A가 음수가 되는 거고요. B는 양수가 되는 거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A는요. 지금 A 자체가 음수였어요.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럼 B 같은 경우에 원래 플러스였으니까 결국 X좌표 플러스 Y좌표도 플러스. 그럼 얘는 몇 사분면이 있는 거예요? 제1 4분면 위에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갈수록 글씨를 이쁘게 안 쓰네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A는 음수라고 했어요. 음수고 지금 A 빼기 B를 볼게요. A 빼기 B를 볼 건데 A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죠? B는 여기 음수 빼기 B는 양수잖아요. 그죠? 우리 빼기는 더하기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음수에다가 빼기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 반대보. 그럼 두 음수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답의 부호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되겠죠. 얘도 음수예요. 그러면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가 되니까 얘는 제 몇 사분면? 3, 4분면이 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양수였고요. 그죠? 빼기 A가 음수였잖아요. 그죠? 이것도 빼기를 더하기로 바꿉시다. 그러면 플러스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거 반대부호. 그러면 두 양수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뭘로 결정이 되겠어요? 플러스로 결정이 되겠죠. 그 앞에 있는 거 플러스로 결정이 되고요. 지금 A 곱하기 B. A가 마이너스, B가 플러스. 서로 다른 두 부호의 수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 몇 사분면이에요? 제 4, 4분면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중단원이라고 해야 되나? 소단원, 그래프 단원 가볼게요. 자, 오른쪽은 시간에 따른 자동차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런 거 과학 시간에 많이 볼걸요? 아닌가? X초일 때 이동거리를 Y미터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X축, Y축. 우리가 뭐 과학시간이든 사회시간이든 그래프 해석을 하실 때 X축과 Y축이 뭐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가 되는 거네요. 그죠? 가볼게요. 4번 1번 B 구간, 여기 연두색 이 구간 보이시죠? 이 연두색 B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B 구간이 여기가 B 구간 진입이고 여기가 B 구간 끝이잖아요. 그럼 이때 요만큼 걸린 시간이 될 텐데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4에서 8초까지. 그러면 8 빼기 4 하시면 되겠죠. 8에서 4 빼면 얼마인데? 미안. 어머, 선생님 그래프를 잘못 읽었네요. 여기가 4가 아니라 미안. 정말 미안해요. 여기가 3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상하게 읽으면 곤란한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 빼기 4가 아니라 8 빼기 3. 사과는 빠르게 미안해요. 그래서 5초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1번의 정답은 5초 이렇게. 5초 걸렸지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초일 때 2초는 빨간색이네요. 2초일 때 여기죠. 요 지점이죠. 2초일 때 자동차는 어느 구간에 있었느냐. A 구간에 있었죠. 지금 빨간색이. 그래서 A 구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3번 자동차는 어느 구간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을 했느냐라고 해주시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금방 푸는데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라는 친구 배우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는 요거 가장 빠르게 이동한 걸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닌데 빠르게 이동한 걸 어떻게 알아요? 해봅시다.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얘가 결국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속력. 우리 속력은 어떻게 구하더라?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아마 초등학교 때 많이 했을걸? 이렇게 해서 컴퓨터 마우스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약간 그런 모양이죠.
거속시, 거참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거속시, 거참 속 시원하다,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거리 같은 경우에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같은 경우에는 시간분의 거리, 시간 같은 경우에는 속력분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좀 편하다고 배웠을 거예요. 뭐 학교든 학원이든 뭐 과외든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 빠르기라는 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시간당 움직인 거리. 시간은 예를 들어서 1시간일 때 1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1시간인데 거리가 많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속력이 빠른 거예요. 빠르게 움직인 거지. 그죠? 속력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이야기는 아마 과학 시간 때 배우게 될 거거든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언제 이제 속력 파트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일단은 언젠간 배울 겁니다. 이미 배웠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빠르기, 즉 속력을 구해봅시다. A 구간의 속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동한 거리가 몇 초예요? 3초예요. 시간이 3초예요. 그리고 그때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예요? 40미터예요. 그러면은 A의 속력은 3분의 4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B 구간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B 구간의 속력, 지금 B 구간에 이동할 때 시간이 5초 걸렸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이동한 거리, 요만큼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요만큼의 거리. 즉 40m에서 80m 이동한 거니까 실제 이동한 거리는 80에서 40을 빼서 40m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약분된다. 그죠? 5, 8, 40이니까 8. 그죠? 그리고 C 구간의 속력을 한번 볼게요. C 구간에 우리 지금 속력 가장 높은 거 빠른 거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얘는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그죠? 2초죠. 2초. 10에서 8을 빼면 되니까 이동 거리가 아닙니다. 이동 시간입니다. 말을 이렇게 거꾸로 하지? 이동 시간이에요. 이동 시간이 2초가 걸린 거고 그때 이동 거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80m에서 120m를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실제 이동 거리는 120에서 80을 빼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40m가 되나요?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20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C가 B보다 확실하게 더 크네. A 볼게요. A를 대분수로 대소비교하는 거니까 대분수로 나타내 주시면 3일은 3, 그리고 3, 3, 9, 3분의 10, 13과 3분의 1과 20 중에 누가 더 커요? C가 제일 크네. 그죠? 그래서 빠르기, 즉 속력이 가장 높은 구간이 어느 구간이에요? C 구간. 그죠? 그래서 답은 C 구간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수진, 찬혁, 주원이가 5주 동안 식물의 성장을 미안해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지? 성장을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거래요.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 짝을 지으시오라고 하는데 짝을 지어봐야죠. 조금 화면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해볼게요. 왜 이렇게 있었니? 잠깐만. 이게 조금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화면에 보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할게요. 미안해요. 이게 한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일단 한 화면에 우리 관련 있는 것끼리 줄을 잇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1번 볼게요. 그러니까 빵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 1주 지났을 때, 2주 지났을 때, 3주 지났을 때, 4주 지났을 때, 5주 지났을 때예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주에 지금 다 10cm에서 시작을 한 거네? 센치가 맞을까? 센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센치라고 합시다. 뭐 미터는 아니고 10m짜리 이 친구들이 10m짜리 식물을 더 기르진 않았겠죠? 센티미터라고 할게요. 나 이거 센티미터라고 있네. 보고도 모르다니. 미안해요. 자, 10cm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1주가 지났을 때 13이 된대요. 그럼 이거를 좌표평면에 찍어보는 거지. 지금 가로축이 주고 세로축이 이제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1주 지났을 때 13에 찍어보자. 1주 지났을 때 14. 1주 지났을 때 13. 1주 지금 보시면 니은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15일 거잖아요. 10과 20을 반띵한 거니까. 그래서 15보다 살짝 안 왔으니까 살짝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의심해보고 계속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의심하고 확인하고. 그럼 2주가 지났을 때는 18이었대요. 그럼 2주가 지났을 때 15와 20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18 맞는 것 같아, 대충. 그 다음에 3주 지났을 때 볼게요. 3주 지났을 때 봤을 때 딱 20과 30의 정중앙이 25니까 25에 찍히는 거 맞네. 그래서 빼박 얘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더 확인해 볼게요. 4주 지났을 때 35, 4주 지났을 때 30과 40의 정중앙 35. 5주 지났을 때 48. 한 이쯤 되겠죠? 50, 여기가 50일 거니까 50 조금 안 되네, 이 지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네.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자, 1주가 지났을 때 10cm. 처음 출발은 10cm고 2주가 지났을 때 21이래요. 여기 디귿을 볼게요. 2주가 한다. 1주가 지났을 때 20일. 1주가 지났을 때 20일. 한 이쯤 될 것 같아. 20보다 조금 더 위에 있거든요. 왠지 A일 것 같은데. 그래도 확인 계속. 그러면 2주가 지났을 때 28. 지금 30에 조금 못 오고 있죠. 사투리인 게 다 티가 나네. 오지 않고 있죠. 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왠지 이렇게 일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확인. 3주가 지났을 때 32니까 30 조금 넘어가네요. 그죠? 많은 것 같아. 나 4주 지났을 때 34니까 여기서 35, 여기가 35일 거니까 35에 조금 못 미치네요. 맞는 것 같아. 5주가 지났을 때 딱 35.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주 지났을 때 15 되네. 2주 지났을 때 20. 그다음에 3주 지났을 때 25. 오호. 그다음에 4주 지났을 때 30. 5주 지났을 때 35. 이렇게 되네요. 매박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양상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유형의 이게 뭐지? 실생활 문제, 활용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갑자기 화상 있는 식물 키우고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일단 봅시다. 수진이는 어떻게 했냐면 그늘진 곳에서 키웠대요. 그늘진 곳에서 키웠는데 이 그늘진 곳에 키웠더니 매주 같은 길이만큼 자랐대요. 그럼 봐봐. 지금 매주 같은 길이만큼 자란 그래프를 해볼게요. 기억인 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매주 얼만큼 있냐면 5cm씩 똑같이 매주 똑같은 길이 5cm씩 만큼 자라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번과 기억과 수진이가 연결되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찬혁이를 한번 볼까요? 햇빛이 잘 들고 양분이 많은 흙에서 키웠대요. 매주 한 주 전보다 더 많이 자랐다고 하네요. 매주 한 주 전보다 더 많이 자란 디귿 볼게요. 지금 처음 시작해서 첫 주까지 요만큼 자라. 그러니까 이게 10cm 넘게 자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요만큼. 자라고요. 요만큼. 매주 한 주 전보다 더 많이, 이 디귿 아닌 것 같은데? 디귿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한 주 전보다 더 많이 자라야 되니까 기울기란 표현을 쓰면 안 되구나. 이 가파른 뭐라고 하지? 가파른 게 좀 더 가팔라져야 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요만큼 자랐으면 그 다음은 요거보다 더 이런 형태로 좀 자라야 되는데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요걸 니은을 한번 볼게요. 니은을 봐주시면 일단 한 주는 이렇게 자랐는데 그 다음 주는 지금 요만큼 자란 거보다 요만큼 Y축 봐요. 요만큼 길이보다 짠. 여기서부터 요만큼 자란 거니까 이게 더 자랐어. 파란 거 이 부분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더 자랐어. 그죠? 지금 파란 게 제일 길이가 작고 노란 거 초록색 순으로.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볼까? 그 다음 주는 요만큼에서 이렇게
더 많이 자랐어. 초록색보다 얘 노란 게 더 크죠? 더 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더 많이 자랐네. 그래서 얘가 주가 지나갈수록 더 많이 자라고 있어요. 한 주 전보다 더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니은 찬혁, 1번 니은 찬혁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는 빼박 얘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물을 잘 주다가 점점 물을 적게 주었대요. 시간이 갈수록 잘 자라죠. 그렇지. 처음에는 물을 잘 줬어. 잘 줬으니까 이만큼 빡 자라죠. 빡 자라다가 물을 점차 적게 줬대요. 그래서 조금 더 요만큼 자라고 요만큼 자라고 요만큼 자라고 잘 안 자라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물을 잘 줘야 되겠죠? 그죠? 식물 키울 때. 근데 너무 많이 줘도 안 좋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식물마다 그 물 주는 주기랑 이런 게 다르대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키울 때 참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봐주시면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지역의 어느 날 하루 동안의 기온을 나타낸 그래프예요. X시일 때 기온을 Y도라고 했을 때 물음에 답해달라고 하네요. 자, 15시가 몇 시게? 오후 3시입니다. 15에서 12 빼면 3 나오잖아요. 그게 오후 3시예요. 자, 기온은 몇 도씨인가? 그럼 15시의 기온을 딱 봐서 Y 요 좌표를 읽어보니까 20도씨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았던 때. 그럼 Y축이 기온이 가장 낮을 때, 이때잖아요. 그죠? 이때가 몇 시예요? 6시죠. 그죠? 그 6시. 새벽 시간이네. 그 다음에 3번, 하루 중 기온이 높았던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하루 중 기온이 높아졌던 것은, 계속 높아져 가는 것은 몇 시부터? 그럼 보시면 여기 있다가 기온이 점점 올라가겠죠.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 몇 시부터? 6시부터 15시부터 6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다음 중 Y가 X의 정비례하는 것을 찾아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갑시다. 자, 정비례.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Y는 A 곱하기 X. 요런 형태로 나타내는 식이 이제 정비례 관계식이라고 했었고요. 이 A는요, 분수가 돼도 되고 소수가 돼도 상관없어요. 분수, 소수 가능합니다. 알겠죠? 또 음수, 0보다 작은 수도 가능해요. 오케이? 0만 아니면 됩니다. 0이면은 이제 이 X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0만 아니면 돼요. 7번 1번. 두께가 3cm인 책을 X권 쌓았을 때 책들의 높이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표 그려서 하셔도 돼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표 그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X, Y. 자, 책이 한 권 쌓아져 있어요. 그럼 그때 두께는 얼마예요? 3cm가 되겠지. 한 권당 이제 두께가 3cm니까. 책을 2권 쌓았네요. 그러면은 두께는 6cm가 되겠죠. 그죠? 3권 쌓았네요. 두께는 3cm가 되겠죠. 그 다음에 4권 쌓았네요. 두께는 12cm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을 발견을 하셔야죠. 발견하셨어요? 지금 X가 정비례 관계가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지금 Y 값도 따라서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하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2배 변할 때 얘도 똑같이 2배가 되네? 얘가 3배 변할 때 X가 3배 변할 때 Y도 3배가 되죠. 3, 3, 9. 그 다음 X가 4배 변할 때 Y도 3, 4, 12. 4배 변하죠. 아싸. 그럼 관계식은 어떻게 적느냐? Y는 3 곱하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지금 이렇게 관계식 요걸 X, Y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다가 이게 좌표로 찍으면 1,3이 되는 거니까 X자리 1 넣었을 때 Y는 3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방정식 풀면 A는 얼마예요? 3.
그래서 y는 3x.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비례 관계식이 맞죠? 맞아요. 맞다고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화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알겠죠? 2번을 볼게요. 낮의 길이가 x시간일 때 밤의 길이를 볼게요. 얘도 표를 한번 x, y. 자, 하루는요, 24시간이에요. 그죠? 24시간, 25시간 아니에요. 24시간이에요? 옛날에 이제 GS 편의점 이름이 GS 25시였는데, 왜 25시라고 했을까? 어쨌든 24시간입니다. 선생님, 아까도 이야기했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들은 우리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일반 상식선을 벗어나지 않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자, 갈게요. 낮의 길이가 x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선생님이 낮의 시간을 10시간이라고 했을 때 5시간 할게요. 5시간. 낮의 시간 5시간이면 밤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4에서 5를 뺀 19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낮의 시간이 10시간일 때 밤의 시간은 몇 시간이 되겠어요? 14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밤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15시간이 됐을 때 낮의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9시간 이렇게 되겠죠. 24에서 15를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24에서 낮의 시간 빼면은 밤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24에서 밤의 시간 빼면은 낮의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낮이 20시간이라고 하면은 밤은 4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선생님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북유럽은 있을걸? 아닌가? 잘 모르겠네. 백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좀 북유럽 쪽이나 북유럽 위쪽 같은 경우에는 막 몇 개월간 해가 안 지는 시즌이 있대요. 그걸 이제 백야라고 부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했는데. 어쨌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정비례 관계인지 볼게요. x가 2배 변할 때, y가 2배 변하는 관계 아니야. 혹시나 싶어서 x가 3배 변할 때 y가 3배 변하는 관계가 아니야. 그럼 정비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식 쓰지 마세요. 정비라는 거 찾아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아니에요. 자, 3번 볼게요. 둘레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 둘레가 x잖아요. 그죠? 둘레가 이거 바로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둘레가 x예요. 그죠? 근데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변이 3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 x를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x 나누기 3. 분수로 바꿀 수 있죠. 3분의 x 혹은 3분의 1x. 그러면 얘가 y는 3분의 1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정비례 관계식이 맞습니다. 여기 A 자리에 분수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소수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음수도 올 수 있어요. 0만 아니면 돼요. 4번. 우리 반 친구들의 번호 X번과 그 사람의 키. 이거는 정비례 반비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를 끝번 같은 보통은 학교에서 번호 지을 때 이름 순으로 하잖아요. 가나다 순. 선생님 때는 그랬거든요. 나 때는 그랬는데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네. 키 순으로 안 쓸 거잖아. 그러면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키 순으로 하면. 선생님 1번일 건데.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반비례.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은 뭐였어요? y는 x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수, 정비례 관계식, 반비례 관계식 비교해 볼게요. 이때는 사실 이 x가 분자에 가 있는 x로 봐도 돼요. 근데 얘는 x가 분모에 가 있잖아요. 그죠? 분모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반비례. 여기서 a는 마찬가지로 0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반비례 관계식은 어떤 게 반비례 관계식이냐? x가 2배, 그 다음에 2, 3, 6, 3배, 그 다음에 4배.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는요.
2배, 3배, 4배 이렇게 변하면 정비례가 되는 거고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변하는 관계가 성립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반비례라고 했었어요. 그럼 봅시다. 이렇게 2배 변할 때 얘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곱하기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데 5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치? 아니.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2번. 자, 그러면은 x가 2배 변할 때 지금 y 값은 2분의 1배로 변해야 되는데 12 곱하기 2분의 1 하면 6 되는 거 맞죠? 일단 통과. 그 다음에 x가 3배 변할 때 y가 3분의 1배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 12 곱하기 3분의 1은 4 되는 거 맞죠? 통과. 그 다음에 x가 4배로 변할 때 y는 4분의 1배로 변해야 돼요. 그럼 12 곱하기 4분의 1은 3 맞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반비례하는 것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볼게요. 우유 1ml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20L라고 하네요. 우유 남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우유를 남기면 안 되니까 선생님 우유를 아예 안 사 먹어요. 꼭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 우유를 소화하는 효소가 없어서 우유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유를 안 먹는 거지. 어쨌든 우유를 남기면 안 되겠네요. 1번 우유 X ml. ml랑 리터랑 다른 거 아시죠? ml를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의 양을 Y 리터라고 할 때 다음표로 완성할게요. 그럼 보세요. 10ml를 정화하려면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곱하기 20배 한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럼 2ml를 정화할 때는 40리터가 필요하고요. 3ml를 정화할 때는 60리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곱하기 20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도 곱하기 20을 해주시면 10ml가 결국 20개 있는 셈이니까. 그죠? 맞아, 미안. 10ml가 10개 있는 건데 무슨 20개 있는 거래. 그래서 결국엔 이 20리터 여기에다가 20을 곱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200. 그러니까 200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에도 20을 곱해주시면 20ml를 정화하는데 400리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0ml를 정화하는데 3이 600ml가 필요하고요. 40ml를 정화하는데 800리터가 필요하고요. 50ml를 정화하는데 1000리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식을 세워볼게요. 정비례 아니면 반비례겠지. 근데 정비례라는 게 눈에 보이긴 하실 거예요. 얘가 2배로 변할 때 얘도 y도 2배로 변하니까요. 나머지 3배 변할 때 3배 변하고 4배 변할 때 4배 변하고. 그래서 y는 20 곱하기 x. 지금 이 y 값이 x에다가 20을 곱해줘서 나온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식을 세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물 1800리터로 정화할 수 있는 우유의 양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금 y가 정화하는 물의 양이니까 이 y 자리에 1800을 그대로 대입해주세요. 그럼 1800은 20x. 갑자기 분위기 뭐예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 양변에 20을 나눠주시면 20분의 1800. 약분. 얘는 1은 2, 9, 18. 90이 되겠죠. 그래서 90ml를 정화하는데 1800리터나 되는구나. 우유 남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